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수 학우님, 네. 짧게 소개해 주시고,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현직에서 보육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궁금한 건 이제 어떤 수업을, 수강 신청할 때, 제가 어떤 그 과목을 선택을 하면 이제 한 학기를 조금 재미있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수강 신청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네. 지금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1학년으로 들어오신 거죠? 네. 3학년 편입. 3학년 편입이신 거죠? 그러면, 23학번이 아니라, 그러면, 3학년이시기 때문에, 21학번, 21학번. 네네네. 21학번으로 들어오셨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네. 21학번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그러면 잠깐, 그때 OT 때도 보여드렸지만, 그 자료 화면을 잠깐만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 사회복지학과 교육과정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3학년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2학년에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1학년과 2학년, 3학년 편입이 다른 점은, 이제, 무엇보다도 전공 그 학점을 몇 점 들어야 되느냐, 졸업 전까지. 물론 이 졸업 학점 140학점입니다. 그런데 3학년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70학점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공은 24학점만 들으시면 되고 교양은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1학년들은 교양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양을 안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3학년 편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들으셔도 되는데 꼭 그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을 편입하셨다고 해도 이전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적이 없다면은 1학년 과목부터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2학기 때 입학을 하신 거기 때문에 보시면 2학기 과목을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개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교양을 안 듣기 때문에 전공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학기에 이제 6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대 6과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6과목을 다 듣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뭐 5과목이나 조금 적게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3학년 편입이고 2년 안에 졸업을 해야겠다 하시면은 꼭 6과목을 매 학기마다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학 개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학년 과목에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으실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씩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 같이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천 기술론은 좀 실천론보다 더 심화된 내용들이 들어가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천론을 먼저 들으시고 다음에 실천 기술론을 들으실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이 이제 사회복지사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던지 아니면은 너무 필수 과목들만 다 들으시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격증 선택 과목들도 수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선택 과목들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회문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복지론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좀 관심사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제가 다른 표를 보여드리면 네.
네. 컴퓨터가 조금 지금 느린데, 네. 여기 보시면 이 표는, 저희가, 여러분 다 학년 밴드 다 들어와 계시죠? 학년 밴드에 네. 공지사항에도 다 올라가 있는 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안내이라든지 이런 그 밴드 공지사항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나중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학부 공지사항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각 자격증, 수료증마다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선택 과목 중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필수 과목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수강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김민수 학우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 개론은 꼭 들으셔야 되고 2학년 과목에서 실천론이라든지 이런 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관심사에 따라서 여기 뭐 가족복지론이나 뭐 사회문제론 이런 선택 과목들도 같이 좀 섞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 다른 분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누군가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한번 뭐 채팅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목소리만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들어오셨는데, 다들 뭔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뭔가 궁금하신 것이 있어서 들어오셨을 텐데, 너무 수줍어하지 마시고, 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용기 있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리 제출한 질문 중에서 뭐 몇 가지, 잠깐만요. 23학번 김정희 학우님이 사회복 실천론을 네, 2학기 때 듣고 실천기술론을 내년 2학기에 들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천기술론이 1학기에는 없기 때문에 네, 실천기술론 2학기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들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공부하기가 쉽진 않다. 왜냐하면 실천기술론은 실천론에서 이미 배워왔다고 가정을 하고 내용이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기에도 굉장히 벅찹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실천론을 그러니까 동시에 들으시면은 되게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천론을 먼저 들으시고 실천기술론을 들으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네. 네. 저거 우리 저 지난번 가르치는 거 네. 네. 김기현 학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다고, 네, 다행입니다. 어, 네. 그리고 신입 가을 학기 처음 들어야 할 과목을 알려주세요. 12학점이라는데요. 김성기 학우님 지금 1학년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네. 1학년으로 들어오셨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과목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네,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이게 1학년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먼저 2개 들으시고 뭐 선택 과목으로는 뭐 사회 문제론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2학년의 그 가족복지론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좀 수강하시고요. 만약 1학년이시라면 교양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 학점이 있죠. 그래서 교양에서 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기, 이명 교수님이 12학점은 기본 학점이고, 우선 네 과목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최대 18학점, 그러니까 보통 한 과목이 3학점이거든요. 그래서 6과목까지, 최대 6과목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뭐,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학업까지 병행하려면 좀 어려워서 좀 졸업은 늦게 하더라도 천천히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네, 네 과목 12학점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빨리빨리 졸업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우선 최대, 6과목 18학점까지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6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김재수 3학년 편입생인데요. 네, 김재술 학우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2급 이수 과목 제가 이제 좀 늦게 들어가고 처음에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수 과목이 전공 필수 10과목, 뭐 전공 선택 7과목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3학년으로 지금 편입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 과목은 몇 과목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는 자격증 취득 과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 말씀하신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은 들으셔야지 졸업하실 때 예. 자격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4학년 4학기 동안에 이걸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3학기 그렇죠. 동안에 드려야 됩니까? 네네. 4학기 동안에 드려야 된가요? 다? 그렇죠. 이거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것은 160시간 그건 한 학기에 듣는 겁니까? 한 학기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방학 때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예. 방학 때 실습은 실제로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 실습 과목은 수강을 또 하셔야 돼요. 실습 그래야지 과목도 강의를 네, 드려야 돼요. 수강을 하셔서 완료가 돼야지 학점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습을 한 것을 완료한 다음에 실습 지도자가 준 뭐 자료와 또 이런 보고서를 내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적이 나가야지만 실습이 다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성적표에 실습 학점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보통은 이제 뭐 학기 중에 같이 하신 경우도 있지만 방학 동안에 실습을 실제로 하시고 실습 그 과목은 뭐 그 다음 학기에 그 다음 학기에 이제 들으시거나 이제 특히나 이제 현행법에서는 실습 세미나를 3번 정도 참여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 세미나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건을 다 완료를 하셔야지 성적이 나가게 됩니다. 3학년 지금 막 편입했으니까 지금은 몇 학점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6과목, 18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18, 18학점을 들으셔야 합니다. 18학점이니까 6과목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네. 그러면 6과목 수강 신청하면 되겠네요. 네, 6과목이고요. 전공으로만. 전공, 전공 네. 필수로만? 필수와 선택을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선택도 7과목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면은 세 과목, 뭐 네 과목, 두 과목 그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네, 관심 있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1학년, 2학년 과목 위주로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3학년, 4학년 과목은 이미 네. 1, 2학년을 배우고 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념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예를 들어 네 과목 들으면 사회복지학개론, 뭐 인간이 법제와 인간행동과 실천, 사회환경 들으셔야 예, 되고요. 2학기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들으셔야 예, 되고요. 예. 또 뭐 2학년에서 뭐 만일 필수로 더 들으신다면 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 중에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자격증 선택 과목을 좀 섞어서 들으실 거면 조금 쉬운 과목들인 뭐 사회문제론이나 가족복지론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거의 좀 쉬운 과목인가요? 네, 글쎄요, 좀 쉽다고 몰라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려나요? 좀 내용이 그래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교수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네. 예, 그 18학점이잖아요. 그죠? 한 학기에 3, 6, 네. 18에서.
그러면 가을 학기에 아니 겨울하고 여름 학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규 학기에 저기 6과목을 그 수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겨울 학기에는 그 이수를 한 과목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름 학기, 겨울 학기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요. 우선 그 자격증 과목들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그리고 계절 학기는 우선 장학금 혜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인원이 이제 20명 수강 인원이 차야지만이 이게 개설이 되는데 폐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이때 여름 학기 때 이거 들어놔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이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웬만하면 정규 학기를 계획을 하실 때는 정규 학기로 계획을 하시고 정 안 될 때는 이제 계절 학기를 하시지만 계절 학기가 계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걔는 이제 뭐냐면 제가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요번에 풍족히 듣고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덜 들으려 그러거든요. 근데 네. 6과목을 지금 초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한 학기에. 네. 첫 학기에는 6과목이 최대고요. 대신에 네. 이번 학기에 뭐 성적이 3.5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3.5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다음 학기에 뭐 7과목, 8과목까지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예. 네네. 저기 지금 교수님, 네. 제가 지금 이제 어.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돼서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네. 제가 3학년으로 지금 이제 2학기에 편입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을 총정리하자면 사회복지학 개론과 인간행동 사회 환경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이렇게 5과목만 들으면 되나요? 한 과목은 아, 더 한 과목을 과목은 더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3학년 편입이라고 하셨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지역사회복지론이나 행정론이 혹시 들어갔나요? 아, 그거는 적기만 적어놓고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럼 그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 중에서 하나만 하면 6과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행정론하고 지역사회복지론은 둘 다 자격증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언젠가는 들으셔야 되는 과목인데 네네. 조금 딱딱합니다. 이론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네, 첫 학기에는 조금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필수 네. 과목이니까요. 그거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너무 딱딱하다. 나는 조금 네. 수월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좀 더 선택 과목들을 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선택 과목들이 어떤 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네. 교수님이 좀 추천하시는 걸로 하려고요. 네. 그러면 그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거는 2학년 때 가서 들어야 됩니까? 아니, 다음 학기에 가서 들어야 됩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들으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 아, 실천론 들으셔도 되고요. 실천 기술론은 조금 나중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딱딱하니까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저기 필수에서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행동 사회환경,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그다음에 사회복지나 지역사회에서 하나 하고 그 밑에 가서 선택에 가서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신입생 새로 들어오신 분은 제 생각에는 행정론은 다음에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듣는 걸로. 다음에 듣는 걸로 이거는. 갑자기 왜 이렇지? 네, 뭐 질문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교양이 어딨냐고 물어보셨는데 교양은 아마 수강 신청을 이제 네, 수강 신청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마 전공 과목들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학과를 이제 바꾸시면은 뭐 사회복지학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행정학과로 바꾸신다든지 아니면은 상담 심리로 바꾸신다든지 교양으로 바꾸시면은 그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보시고 관심 있는 것들을 수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리더십 한 과목을 이수한 걸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미영 교수님 아시나요? 리더십 과목을 이수한 걸로 본인은 지금 뭐 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카톡으로, 문자로, 지금 소리가 안, 네. 문자로 설명드렸다고요. 설명 들으셨어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 네. 채- 지금 채팅으로 지금 네. 답변할 수 있는 건 채팅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늦게 보고 있어서, 네, 혹시 지금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저기 교수님 수강 신청 그 8월 1일부터잖아요. 네네.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인데 이 과목들을 그렇게 오래 걸쳐서 그렇게 다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날 바로 이렇게 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날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네.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강의하실 때는 우리가 뭐 이 핸드폰으로나 아니면은 이 컴퓨터로 다 강의를 이렇게 수강할 수 있나요? 네, 핸드폰으로도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수강 신청 안내 그 동영상 링크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수강 신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수강 신청해야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수강 신청 기간이 좀 길잖아요. 열흘 있죠. 그래도 보면은 어떤 과목은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이 있는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강사님에 따라서 요 과목은 뭐 1대1로 뭐 이렇게 지도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 과목은 아닌데 뭐 여러분들 교양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특히 교양도 들으실 거고 또 사회복지학과 과목 말고 나 다른 학과 과목 좀 들어볼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당연히 그러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과목들 여기저기 타학과 과목들도 좀 탐색해 보시면 특히 이제 어떤 과목들은 수강 인원 제한이 뭐 70명으로 제한된다든지 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아마 가급적 한 첫날, 둘째 날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하신 분들도 사회복지 행정학과 과목도 수강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복지 행정학과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사회복지 행정학과로 들어오신 분들도 사회복지학과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의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성적표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번에 새로 편입한 신편입생들에게는 뭐 대상 안내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혹시 재학생들도 여기 들어와 계신다면 뭐 사회복지 행정학과에 뭐 정보화 사회와 스마트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과 경영이라든지 뭐 사회복지 홍보 및 자원개발의 과목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들이니까요. 이 과목들도 한번 나중에 수강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지금 약간 신편입생 위주이긴 하지만 재학생들도 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어,
과목당 수강 시간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하루 최대 몇 시간 들을 수 있는지. 이거는 글쎄요. 보통 한 과목에 그 수업 시간이 한 70분에서 75분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좀 짧기도 하고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75분에서 9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과목에 보통 일요일 날 밤쯤에 이런 수업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과목당 뭐 한 90분짜리 수업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6과목을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에 거의 뭐 한 과목씩만 듣는다고 해도 매일매일 1시간 반짜리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업을 들을 거다. 아니면은 출퇴근하는 뭐 전철 안에서 수업을 들을 거다. 이렇게 좀 정해놓고 스케줄을 좀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따라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스케줄을 좀 정해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계연 학우님이 네. 잠깐만요. 채팅으로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필수 또는 선택 과목 중에서 6과목을 신청하면 되는 거냐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우선 가을 학기에만 국한돼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2학기이기 때문에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을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학년이나 3학년을 편입하셨는데 3, 4학년 과목을 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1, 2학년 때 쌓아온 그런 개념이나 이런 용어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쉬운 1, 2학년 과목부터 들으시고 그리고 3, 4학년 과목으로 넘어가셔야지 3, 4학년 과목은 그렇게 친절하게 다 모든 개념을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3, 4학년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밴드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밴드의 공지사항에 수강 신청 안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안내에 학년별로 저희가 어떤 과목들을 추천해 드린다는 내용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못 적으셨으면 수강 신청 안내라는 그 밴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나경 학우님이 제주도인데 실습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주도에서도 실습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주도에도 분명히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아니면 채팅으로만 하시니까 제가 너무 재미가 없는데 목소리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신청하면서 이 상담 간담회를 신청하면서 질문하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실습하는 학기에는 실습만 하냐고 이제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실습하는 학기에는 실습만 하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방학 중에 실습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학기에 실습을 신청하시면
2학기가 되기 전에 그 여름 방학 때 실습들을 많이 시작하시고 그때 하시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실습 과목을 수강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습 세미나도 나가시고 이제 그리고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과목 들어야 되니까 실습하는 과목 빼고 뭐 나머지 뭐 5과목이라든지 몇 과목 더 들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방학 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수강 신청 방법은 제가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교재가 따로 필요하냐라는 거를 문의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교재는 저희가 그 학습 자료실에 각 과목마다 그 강의 교환이 올라가게 됩니다. 강의 교환은 이제 교수님들이 그 강의하시면서 만든 학습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요. 저희 학부는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에다가 그런 그 PPT 또 같이 PDF로 해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그 교환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나는 좀 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강의 계획서에 각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그래서 각 과목의 그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온라인 수업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저녁 때 강의가 올라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올라가고 나서 2주 안에 들으셔야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2주 이후에 듣게 되면은 지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출석률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75% 이상이 되어야지만 학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각 처리되지 않게끔 결석 처리되지 않게끔 좀 잘 출석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출석하고 그리고 시험을 내가 아무리 못 봐도 시험은 꼭 봐야 된다. 네, 꼭 놓치지 말고 시험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행히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보셔도 공부를 안 하셨어도 찍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험 일정은 그 학기 초에 이미 지금 학교에 학교 공지사항에 시험 일정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학기. 그래서 내가 들을 과목들의 시험 일정들도 미리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시험 일정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수강 신청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하루에 막 2개, 3개의 과목의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기 전에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험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온라인 시험은 안 됩니다. 온라인 시험은 그 컴퓨터로 보셔야 되고요. 퀴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퀴즈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네. 그리고 교수님 네. 교수님 그 시험 보는 날 이렇게 강의는 우리가 각자 듣지만 시험 보는 날은 그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같이 보나요? 컴퓨터로? 네, 시험은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7일 목요일이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아침 9시부터 뭐 밤 12시 뭐 이런 식으로 한 18시간인가요? 이렇게 시간이 일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하루 동안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하루 동안에 아무 때나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죠. 뭐 40분이면 40분 이렇게. 그래서 뭐 아무 때나 그 날짜에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 정해져 있다. 교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을 주로
보시면 되고요. 교환은 학습 자료, 각 강의실에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환이 있는 것이 훨씬 공부하기는 더 좋으실 겁니다. 교수님, 그 질의 네, 한번 드릴게요. 네, 그 교환 보면 어떤 교수님은 막 PPT를 해갖고 한 2, 30장씩 막 뽑아내면 저희들이 그 출력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되면 그 아래 한글이나 이렇게 한글 쪽으로 양면 인쇄가 되도록 해주면 좀 부담이 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PPT로 하면 그림 한 장에 막 한 장씩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네, 저희 학부는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 교환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프린트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시각장애 학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우님들은 한글 파일의 교환으로만 접근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글 파일로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학우님에 따라서는 그 수업 내용 그 화면 그 PPT를 다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PPT도 같이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것에 따라서 한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PPT, PDF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그 실습은 우리가 방학 전에 우리가 그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할 때 그 실습도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우선 실습을 하시려면 이거는 이제 뭐 지금 3학년 4학년 재학생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선 선의수 과목 6과목을 아니죠 7과목을 네, 선의수 과목 7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수 과목 7과목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 OT를 참여를 하셔야 돼요. 실습 OT를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 학기에 실습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OT는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그 의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실제로 오셔서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이제 뭐 줌으로도 하고 그랬긴 했는데 이제는 다시 실제로 참여하는 걸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기 초에 실습 OT에 대한 그런 안내가 공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내가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선의수 과목들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실습 OT를 참여하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만일 그 7과목을 다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과목 정도는 실습을 하면서 같이 수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실습 시기가 되면은 어떤 뭐 문자나 뭐 연락이 오나요? 실습 시기가 되면 글쎄요. 저희가 계속 학부 공지사항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3학년을 편입하신 분들은 3학년 2학기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해요. 거의 지금 왜냐면 그 선의수 과목들이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수업을 들으셔야지 그 다음 학기에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 때 실습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밴드나 아니면 학부 공지사항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지사항, 그리고 학부 공지사항, 그리고 각 강의실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공지사항 이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지 놓치지 않고 이런 뭐 학교에서 있는 그런 뭐 일정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공지를 알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분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었어요. 그 미리 그 수요조사에서. 그래서 제가 링크를 잠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그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공지한 내용이고요. 이걸 보시고 자격증 신청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 것보다는 사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가시면 자격증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관리센터를 들어가셔서 왜냐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서류 제출을 따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사회복지사 협회에 그 협회 지부에 이 서류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그 지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주소에 맞춰서 서류를 보내고 이런 것 절차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 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실습 기간은 사실은 실습 기간이 요즘에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승인한 기간에서만 실습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나온 공지가 뜨면 그 리스트들을 이제 그 실습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협회에 가셔서 그 공지를 가장 최근 걸 보시는 게 사실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이고요. 거기 보시면 어떤 기관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는 어디 기관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시고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들을 먼저 컨택하셔서 연락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연락을 하시는데 그냥 실습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력서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면접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노인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노인복지에 관련된 과목들을 미리 좀 들어주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내가 아동기관에서 아동복지기관,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실습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동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좀 미리 이수하시고 내가 이런 과목도 들었고 내가 뭐 봉사 경험도 이런 데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교수님 학번은 언제 나와요? 학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학번은 이미 지금 합격하신 것과 동시에 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근데 홈페이지는 안 뜨던데요. 네, 이게 잠시만요. 제가 어디에다가 써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입학지원센터에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채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지원 관리 합격자 발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다 보시면 날라갔던데요? 학번이 네. 날라갔어 그 메뉴가. 처음엔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아, 날라갔던데 이거. 나의 지원 관리에서 학번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면 도서관 혹시 들어가면 그 학생증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하나요? 그렇죠. 학생증 카드가 있어야지 앞에 출입문에서 그거를 찍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합격자는 지금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러면. 학생증 발급은 글쎄요, 이명 교수님 그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미 발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등록을 하셔야지 가능한 건지. 등록은 됐어요. 네.
등록은 됐는데 아직 입학이 안 됐잖아요. 왜 아. 입학이 우리가 저기 8월 며칠이지? 20 며칠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입학이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아직은 아니. 아직 재학생 신분이 아니지 않나요? 등록은 했고 예비 재학생이죠, 예비 재학생. 그럼 네, 수업 거기 저- 시작돼야 되겠네요. 네, 도서관 세종대 도서관 오시게요? 아니 집이 어필해가지고 아, 진짜요? 더워가지고 오긴 가려고. 아, 진짜요? 응. 그러면은 세종대 도서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처에다가 좀 물어볼게요. 네. 예비 재학생 수험번호, 아니 수험표가 아니라 그 뭐지? 학번을 교본. 받았는데 아. 가실 수 있는지 네.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그 2000번, 2204에 8000번 있잖아요. 알아요. 네네. 거기 그게 이제 학생처 상담팀이거든요. 네. 거기다 문의하시면 저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전화 내일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할게요. 네, 안 되시면은 저기 중문관이라고 있어요. 아차산역에. 거기 시원한데 거기 가서 공부하세요. 네. 알았어요. 네. 네, 아마 수강 신청 날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수강 신청은 신편입생들은 아마 뭐 오후 2시 이후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하지 마시고 좀 오후에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 날 아마 신편입생들은 오전부터 수강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이런 그래요? 행정적으로 네? 그래요? 네, 작년에도 계속 그게 그래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몇 시 이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2시 이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전에 시도하지 마시고 2시 이후에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들은 네.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편입생들. 신편입생들은 아마 그걸 등록하고 이런 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문의 주셔가지고 그 시험 날짜 미리 알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채팅창에다 올려드렸거든요. 학사공지 들어가시면 가을 학기 시험 날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 이게 선배들의 팁인데요. 내가 수강 신청한 하루에 시험 과목이 왜 한 3과목 정도 몰려 있게 되면 시험 볼 때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험 날짜 이제 확인하셔서 특히 이제 교양 과목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교양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전공하고 너무 시험 날짜가 겹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제 왜 있잖아요. 요일별로 어떤 날은 굉장히 뭐 이렇게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내거나 아니면 뭐 늦게 끝나거나 뭐 이런 어떤 본인만의 뭐 이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뭐 결혼식이 잡혀 있거나 뭐 부모님 행사가 있거나 미리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시험 날짜 고려하셔서 수강 신청할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담당하는 과목들은 온라인 퀴즈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온라인 시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퀴즈는 그 시험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사회복 실천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퀴즈로 볼 거고 그리고 시험이 시작하기 바로 전 주말에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뭐 10월 뭐 10일 날 보면은 그 전에 이제 8, 9, 10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 주말부터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부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은 아마 지금 조교한테 요청을 해놨고요. 그래서 아마 정리해서 학부 공지사항이랑 이 밴드의 그 시험 일정들은 정리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갑자기 퀴즈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내시면은 그걸 우리가 못 봤을 경우에 그럼 시험이 이게 안 친 걸로 되나요? 그러면 혹시 그거를 놓쳤을 때 그 퀴즈 문제 그 나온 것도 모르고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온라인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험 일정은 꼭 확인을 하시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퀴즈나 시험은 다 시스템에서 그 일정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공지로도 저희가 공지사항으로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강의실 공지사항으로도 올라가고 보시면은 시스템에서 뭐 시험 모르면서 이렇게 옆에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있을 거라고.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퀴즈가 있다고 그 주간에 퀴즈가 있다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저도 문자를 시험 시작하는 날이나 그 전날에 문자를 항상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직 강의실 화면을 들어가지 않으셔서 그러는데요. 이제 로그인하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내가 수강하는 과목들 리스트가 보이고요. 또 그 주에 내가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 같은 어떤 그 역할 뭐 해야 될 것들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수민 교수님 과목에 수시시험이죠. 수시시험 퀴즈가 며칠부터 며칠 사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주부터 보입니다. 아마 학부장 이수민 교수님도 설정을 학기 초에 이미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강의실에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주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강의실에 일단은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들어가는 거.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지사항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귀찮을 정도로 알림이 옵니다. 문자도 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문자 동의 받는 거 문자 수신 동의 당분간은 해두셔야 돼요. 그거 문자 너무 많이 온다고 이렇게 거부하신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중요한 연락을 저희가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적어도 한 1년은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다니셔야 이제 이 루틴에 대한 어떤 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 좀 받고 그렇게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문자를 저희는 계속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홍보나 이런 알림 문자를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보가 놓쳐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들이 있죠. 뭐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졸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문자 확인 네, 해주시면 문자는 좋겠고. 부가적인 거고요. 일단은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학부 홈페이지, 강의실 공지사항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시면 볼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거기에도 있지만 문자나 카톡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쭤볼게요. 밴드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질문해 하나 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카톡으로. 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3학년 편입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을 학기 지금 편입한 거 맞죠? 네, 그럼 3학년 1학기입니까? 2학기입니까? 제가 편입한 게. 3학년 2학기 아닌가? 3학년 2학기인가요? 가을 학기입니다. 가을 학기. 네, 가을 학기. 아니, 가을 학기 3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나중에 여름에 졸업하시는 거죠? 가을 아, 학기. 여름에. 여름에 졸업했구나. 네, 여름에 오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졸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3학년 편입 가을에 입학한 거가 편입이 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예, 맞습니다. 네. 아니, 3학년 1학기에 편입한 건지 2학기에 편입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네, 3학년 2학기에 편입하신 거고요. 다만 내년 1학기에도 3학년이신 거죠. 그런 그러네. 건가요? 1년이 안 그러네. 되셨으니까요. 야, 편입하신 지 1년이 돼야지만 3년을 넘어가는 거니까요. 내년 2학기 때 4학년이 되시는 겁니다. 1학기가 되는구나. 그게 참 헷갈리네. 예. 네, 헷갈리네. 사실은 저희가 가을 학기에는 많이 그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봄학기가 거의 메인이고요. 봄학기에 이제 모집하고 그 여석으로만 지금 가을 학기를 모집하기 때문에 특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이번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저희가 항상 그 학년이 가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희들이 1학기, 2학기란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봄학기, 가을학기 쓰고 있고요. 아, 그래요? 학번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 가을학기에 들어오셨어도 지금 3학년 들어오셨으면 21학번일 거예요. 그러면 네. 21학번 금년 봄에 들어오신 3학년 1학기, 봄학기로 편입하신 분도 21학번이 될 거거든요. 같은 학번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학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정확하게 두 학기 만에 어떤 학우들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한 학기 휴학을 한다든가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천천히 수강을 하겠다 해서 아까 12학점이 최소 학점이라고 했잖아요. 4과목씩 듣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3학년 편입해서 4학기에 졸업 학점이 채워지지 않고 1학년에 입학하셨더라도 12학점씩 바쁘시잖아요, 다들. 일하시면서 기장 내면서. 그러면 8학기에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학년이라는 게 대학교는 학번 위주로 돌아가지 학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사회복지사 2급에 필요한 과목을 필수 선택 다 해가지고 하는데 한 3학기에는 실습까지 다 끝낼 수 있나요? 3학기 정도면? 지금 들어오셔서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과목이 17개잖아요. 그죠? 예.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이? 그러면 일단 6과목씩 다 채워서 듣는다고 해도 일단은 2학기가 지내봤자 12과목밖에 안 되고 그래야지 간신히 실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사실은 지금 3학년 가을학기 편입하신 분들은 실습은 내년 가을학기에 가능해요. 내년 지금 가을 학기. 정확하게. 그럼 내년 봄학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이나 세미나, 대면 수업 세미나는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시작하자마자 첫째 주에 학부 공지사항하고 학교 공지사항이 나가요, 일정이.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루만 딱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반드시 빼놓으시고 참석하셔야지. 아까 여러분들이 실습에 대한 질문들 쭉 하셨던 거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오리엔테이션 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들으면서 궁금하니까 아직 안 시작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학기 다녀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재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전에 아마 우리 학부 임원들이나 편입하신 분들은 현재 1학년부터 올라오셨던 21학번 분들이나 같은 밴드라든가 같이 교류하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선택하는 과목도 지금은 일단 필수로 하지만 필수가 아닌 과목 중에서 어떤 게 선택 과목 중에서 조금 수월하다. 이런 거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요. 또한 실습에 대한 것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아까 이수민 교수님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있는 건 전국 단위로 또 기관 유형별로 정리해 놓지만 그거 외에 우리 학교 선배들이 했었던 주말 실습이라든가 또 주중 실습이라는 건 아까 잠깐 설명이 됐지만 내가 실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그 방학이 시작되면 예를 들면 내년 봄에 오리엔테이션을 5월쯤에 죄송합니다. 올 가을 한 10월쯤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년 봄에 될 거예요. 가을 학기에 들어왔신 분들은. 그러면 그 학기가 끝나는 방학, 예를 들어서 내년 한 6월 중순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12월 성적 처리 전까지 실습이 완료돼야 되고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교과목처럼 온라인 수업이 동영상이 똑같이 나가고요. 그 와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면 세미나라고 해서 학교에 나와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실습을 수강하는 학기 초 첫 번째 주에 공지가 나가요. 정확한 날짜로 언제 한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 모든 얘기들은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설명드려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설명드릴 걸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고, 사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모든 것은 지금 다른 교과목들 들어보시면서, 특히 재학생들하고 교류하시면서 그렇게 알아가시면, 적어도 재학생들 한두 명씩 학교 다니면서 혼자서 공부한다. 그런 분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학년별로 여러분들 여유가 되면, 여건이 되면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종종. 학교 행사. 제가 알기로도 지금 가을 학기에 9월 둘째 주인가에 우리 학교 한밤축제가 아마 토요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는 좀 나오셔서 재학생들을 한번 또 이렇게 사귀고 전화번호도 받고 정부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 생활의 50%는 해결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교수들은 강의하는 입장이지만 그분들은 이미 수강을 했거나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이 끊겼거든요. 계속 아, 끊어지고 계속 그래서 예. 어, 근데 어떻게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 오프라인으로 재학생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네, 저희가 사이버 대학이긴 한데 오프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우선 저희가 개강 파티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제 입학하시고 나면 그래서 개강 파티 우선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 시간 되시면 물론 일정이 이제 학생회에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밴드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 참여를 하셔서 다른 선배분이나 동료분들 만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뭐 특강도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도 특강을 진행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가 뭐 MT가 사실 요즘 코로나라서 MT까지는 아니지만 저번에는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합대회도 있고요. 뭐 체육대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매달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동아리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 동아리들 있어서 만약 가입하게 되시면은 거기서도 매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나는 온라인만 할래 하시면은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나는 학창 시절이니까 다른 학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학창 시절을 좀 즐겨보겠다 하시면은 이런 오프 활동에도 참여하시면 굉장히 즐거운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강 파티, 종강 파티, MT 뭐 굉장히 많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MT. 네, 그리고 뭐 시험 일정 보시면은 지금 그 전체 과목들의 시험 일정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내가 수강한 과목의 시험 일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과목들의 시험 일정 보실 필요 없고요. 내가 수강 신청하려고 하는 과목들의 시험 일정들을 잘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강 파티 9월 2일이라고 이제 벌써 공지가 올라갔네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었나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괜찮으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님 네. 기록을 좀 해지하고 좀 자유롭게 아, 얘기 좀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편집 좀 기록은 해주세요.